4분의 3 대 무엇은 몇 대 몇, 모 대 모는 모 대 모, 이런 식으로 된 거 비례식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겉에 있는, 밖에 있는 외항의 곱과 외항이 두 개잖아요. 그 외항의 곱과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는 네모와 구, 이 곱, 내항끼리의 곱, 내항도 두 개죠. 그것의 곱이 서로 어떨까요? 서로 같습니다. 자, 선생님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네모를 구해볼 거예요. 4분의 3 대 무엇은 9 대 8. 이것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바깥을 곱하고요. 안쪽을 곱했을 때 서로 같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요. 4분의 3과 8이 딱 있잖아요. 그럼 4분의 3과 8 곱해서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곱하면 바로 6이 나옵니다. 자, 여기 4, 1은 4, 4, 2, 8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모 곱하기 9를 해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네모 곱하기 9를 했을 때 6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모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모를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모는 6 나누기 9를 하면 되네요. 6 나누기 9. 이것을 그대로 계산해 줘도 되지만 선생님은 9분의 6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9분의 6은 또 약분이 되죠. 어떻게 약분이 돼요? 3으로. 3, 3은 9. 3, 2는 6. 해서 3분의 2. 기약분수이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죠? 3분의 2가 바로 네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를 지금 구한 거예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요? 외항끼리의 곱과 내항끼리의 곱이 서로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네모를 지금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 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소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한번 보니까요. 소수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도 똑같아요. 내항끼리의 곱과 외항끼리의 곱이 같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네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네모 있는 거 말고요. 네모가 없는 거 계산 먼저 해야겠죠. 2.5 곱하기 6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15가 나와요. 그러면 1.5 곱하기 네모를 해도 15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1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네모를 구할 수가 있겠군요. 바로 딱 나오네요. 1.5에다 10을 곱하면 15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5랑 10을 곱하면 15. 2.5랑 6을 곱하면 15, 15. 외항끼리의 곱과 내항끼리의 곱은 서로 같다는 성질, 지금 방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 지금 방금 배웠죠? 방금 배운 거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그렇군요. 3대 5와 비의 값이 같은 걸 찾으래요. 자, 3대 5랑 같은 거를 찾으려면 여기에다가 3과 5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후보자들 중에서 비의 값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 이 3만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3만 볼게요. 3이 6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3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러면요. 3에다 곱하기 2를 했으니까 5에도 곱하기 2를 해서 여기가 1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8이 나왔으니까 이건 땡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볼게요. 3에다가 3 곱하기 3을 해준 거죠. 그러면 똑같이 5에도 3을 곱해서 5, 3, 15가 나와야 되는데 15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땡. 그 다음 볼까요? 3이 여기 있는 3이 15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3 곱하기 5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 5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5를 곱해야 돼요. 5 곱하기 5니까 5, 25가 나와야 되는데 20이 나왔어요. 이것도 땡. 자, 4번하고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이 18이 됐습니다. 3, 6, 18 곱하기 6을 한 거죠. 그러면 5에도 6을 곱해야 돼요. 5, 6, 30. 30이 드디어 나왔네요. 자, 그러므로 3에도 6을 곱해주고 5에도 6을 곱해준 18대 30. 이것은 비의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도 보셔야 돼요. 3이 45가 됐다는 건 곱하기 15를 한 거죠. 5에다가 15를 곱하면 75가 되거든요. 이건 아니네요. 정답은 4번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 이 선생님이 풀어준 것처럼 해도 되지만 자, 비의 값을 구할 때 이거 2번 같은 경우에 12분의 9 이것과 5분의 3 이것을 5분의 3이라고 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비례식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는 개념 3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볼게요. 방금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해요. 네,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요, 비례식이 무엇이냐 알아봤어요. 그 다음 비례식의 성질도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봐요. 형과 동생이요, 아버지께 용돈을 이렇게 받는데요. 형 대 동생, 형이 조금 많이 받네요. 그쵸? 그런데 형이 아버지께 용돈을 이만큼 받았대요. 그러면 동생은 얼마만큼 받아야 될까요? 형보다 조금 덜 받겠죠. 왜냐하면 7대 5로 받으니까요. 형이 7이니까요. 그럼 이것을 식을 써서 우리가 동생이 얼마 받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동생의 용돈 있죠. 그거는 네모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요. 같이 해보죠. 용돈의 비가 7대 5예요. 여기다 선생님이 7대 5를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써야 되는데요. 형이 3,500원을 받는데요. 형이 3,500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동생이 얼마를 받느냐? 모르니까 네모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7대 5는 3,500대 네모, 비례식이죠. 비례식의 성질 여러분 배웠는데요. 외항끼리의 곱과 내항끼리의 곱은 서로 같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외항끼리의 곱은 7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내항끼리의 곱은요, 5 곱하기 3,500이 되죠. 자, 여기 어때요? 네모가 1개, 나머지는 식. 그러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 곱하기 3,500 선생님 미리 계산을 했는데요. 17,500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네모 구할 수 있나요? 어렵지 않죠?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17,500 나누기 7을 하면 됩니다. 단순 계산, 그럼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왔어요. 2,500이 나오고요.